FDM 3D 프린터에 적용할 모델링을 블렌더 4.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겠습니다.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의 약자인 CCKL을 키링 형태로 모델링하고 완료된 모델링을 FDM 3D 프린팅으로 프린팅하는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필요 없는 조명, 카메라, 기본 제공되는 모델링을 모두 선택하여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단축키 N을 누르고 우측 신 도구 탭을 선택합니다. 신 메뉴 선택 후 유닛 탭에서 유닛 스케일과 랭스 표시 설정이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닛 스케일을 0.001로 변경하고 랭스 표시 설정을 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변경하면 실제 크기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생성하기 위해 Shift A를 눌러 Add 탭을 열어줍니다. 텍스트로 모델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아이템 메뉴를 선택하면 하단 디멘션스의 X축이 1.9mm로 이 모델링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키워보겠습니다. 크기를 키우는 단축키는 S입니다. S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X축으로 크기가 커집니다. 현재 10mm이며 100mm까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크기가 100mm인 모델링이 완성이 되며 텍스트 변경 시 탭을 눌러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의 약자인 CCKL을 모델링하겠습니다. 우측 도구 메뉴 중 영문 소문자 A로 보이는 텍스트 도구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 도구 탭이야 폰트 탭을 선택합니다. 폰트 메뉴에서 레귤러와 볼드, 이탈릭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귤러 우측의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폰트를 볼 수 있습니다. 폰트 선택 후 오픈 폰트 탭을 선택하면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모델링이 너무 얇기 때문에 두께를 주겠습니다. 우측에 지오메트리 탭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선택하면 오프셋과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익스트루드 수치를 올리면 두께가 생깁니다. 점점 높일수록 높이가 상승합니다. 0.05mm로 설정하겠습니다. 두께를 적당량 설정 후 모델링을 선택합니다. 왼쪽에 오브젝트라는 도구 창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밑에 컨버트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로 눌러주셔야 텍스트가 비로소 메시로 변환이 됩니다. 메시를 눌러주시면 탭을 다시 눌렀을 때 텍스트를 편집하는 것이 아닌 모델링을 편집할 수 있게 변환이 됩니다. 이 상태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글자가 다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판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만드는 키는 Shift A를 눌러주시면 메시가 있습니다. 메시에서 큐브를 눌러주시면 큐브가 생성이 됩니다. 큐브는 S를 눌러주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넘버키에서 1번을 누르시면 정면을 볼 수 있고 7번을 누르시면 위를 볼 수 있습니다. 1번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위치를 옮기는 건 G입니다. G를 누르고 X, Y, G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누르면 해당 축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G 플러스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을 하여 위치를 잡은 후 크기도 조절해줍니다. S키도 마찬가지로 X, Y, G 값으로 해당 축으로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잡아주시고 7번 키 눌러서 위쪽에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키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이 각진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메뉴에서 숫자 2번을 누르면 선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각 모서리들 4개의 선을 클릭합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키는 컨트롤 B입니다. 컨트롤 B를 하고 드래그를 하면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데 이유는 크기를 변환시켰을 때 적용할 때는 컨트롤 A를 클릭하고 스케일을 꼭 눌러야 제대로 값이 변환이 적용됩니다. 다시 컨트롤 B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클릭을 하면 왼쪽에 베벨이라고 뜹니다. 베벨의 세그먼트 값을 늘려주면 부드럽게 작용됩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한 후에
키링에 필요한 구멍을 내겠습니다. 다시 Shift A를 누르고 메쉬의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 줄이겠습니다. S로 줄여줍니다. 원기둥도 7키 눌러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1cm 구멍이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0mm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를 눌러서 S, G로 길이를 좀 늘려서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판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도구 모양처럼 보이는 모디파이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어에 Add 모디파이어를 클릭하고 제너레이터의 불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불린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구멍을 뚫는 것 차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디퍼런스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구멍을 뚫어줄 매개체는 방금 만든 원기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적용됩니다. 적용되면 원기둥은 삭제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지금 ECCKL이라는 모델링과 판의 모델링이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클릭하고 컨트롤 J를 누르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링은 끝입니다. 이 모델링을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 내보낼 때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블렌더 파일 자체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식은 왼쪽 위에 파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 파일에 엑스포트로 가면 STL이라는 파일명이 있습니다. 이 STL 확장자로 파일을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넘어갑니다. 엑스포트하면 모델링은 끝입니다. 이번에는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G코드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인 큐비크레이터로 방금 제작했던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후 크기가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휠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화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클릭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화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밑에를 보면 빨간색으로 뜹니다. 이는 바닥에 붙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평면일 경우에는 빨간색이 전체로 떠야 제대로 모델링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면이 여기가 바닥면이 아닐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 면 회전이라는 기능입니다. 단축키 S를 누릅니다. S를 누르고 바닥이 될 면을 하나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바닥 면을 바닥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면 회전 단축키 S입니다. 지금 저는 바닥이 이쪽이기 때문에 바닥을 클릭해주고 다시 이 프린터기의 바닥을 클릭하면 바닥이 아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와 위치를 잡으셨으면 슬라이스 옵션을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스타일을 클릭하면 프린터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110F는 ABS 프린터, 210F는 PLA 소형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할 거는 싱글 플러스 중형 PLA 프린터기입니다. 이 싱글 플러스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로 가면 레이어 헤이트가 있습니다. 레이어 헤이트는 0.2mm로 꼭 설정합니다. 최를 클릭합니다. 이 항목은 외벽의 두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벽 두께가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3번을 둘러싸겠다는 겁니다. 이 외벽 두께는 피규어나 평범한 것들은 3으로 설정합니다. 무드 등같이 빛이 투과되거나 모델링이 얇은 경우 숫자를 낮춥니다. 인필은 내부 채움이라는 기능입니다. 내부 채움은 피규어의 경우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잘 부서져야 한다면 10% 이하로 설정합니다. 프린팅된 결과물이 지지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책상 다리 받침 같은 경우에는 100%로 해줘서 안을 꽉 채워줍니다. 보통의 경우는 20%로 설정합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 20%로 뽑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20%로 하겠습니다. 내부 체험의 패턴은 가장 가성비가 있는 게 그리드 형태입니다. 격자무늬 형태인데 출력 시간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게 그리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는 가장 약한 형태입니다.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어진 내부가 채워지는 게 지그재그입니다.
허니콤브는 벌집 모양 형태로 육각형으로 안을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저희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출력을 할 때는 그리드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서포트를 클릭하면 여기 서포트 덴시티, 즉 밀도가 있는데 15%로 설정해야 잘 부서집니다. 서포트 오버행 앵글은 서포트가 생성되는 각도입니다. 각도를 낮출수록 서포트가 많이 생기고 각도를 높일수록 서포트가 적게 생깁니다. 출력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는 50도에서 60도 정도로 설정을 하면 서포트는 설정 완료입니다. 서포트 덴시티의 경우 15%를 해줘야 하는 이유는 서포트는 출력이 끝난 후 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단단하면 나중에 후가공이 힘듭니다. 잘 부서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15%로 밀도를 낮춰서 설정합니다. 이제 빌드 플레이 에디션 설정인데 출력을 할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닥을 만드는 메뉴입니다. 브림 같은 경우는 출력물의 가장 밑면을 연장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브림으로 설정할 경우 모델링의 바닥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바닥면이 깔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출력물과 한 몸처럼 나오기 때문에 제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프트는 모델링 말고 추가적으로 바닥면을 생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레프트는 원기둥같이 높은 잘 쓰러질 것 같은 출력물들을 할 때 좋은 기능입니다. 레프트의 장점은 안정성이 높다는 거지만 단점은 바닥면이 깔끔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림과 레프트 중 잘 선택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지금같이 바닥면이 깔끔할 경우 거의 네모에 가까울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눈으로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OK를 누릅니다. 그 후에 프리페어를 누릅니다. 프리페어를 누르면 오른쪽에 드래그를 내릴수록 점점 쌓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위에 Save to G코드를 누릅니다. 왼쪽에 보면 걸리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작업한 작업물이 걸리는 시간은 2시간 8분이라고 나옵니다. 준비가 완료됐으면 Save to G코드를 누릅니다. 가지고 온 USB에 G코드를 저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글은 삭제를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충남 콘텐츠 코리아앱 내에서 프린팅 기기가 파일을 읽으려면 가로 안에 파일명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꼭 영어로 바꿉니다. 저는 CCKL로 하겠습니다. 앞에만 영어로 바꾸고 저장하면 파일 내보내기가 완료됩니다. 이 코드명은 3DP310F가 프린터 기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PLAI21이 필라멘트의 재료를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값이 파일명에 들어가 있어야 확인을 하고 출력할 때 문제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꼭 저장할 땐 영문으로 작성해야 프린터기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준비된 모델링이 저장된 USB를 FDM 3D 프린터를 상단에 위치한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첫 번째로 스크린에서 우측 상단에 필라멘트 버튼이 있습니다. 필라멘트 선택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로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로딩 버튼을 선택합니다. 좌측에 재료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장비는 PLA를 사용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PLA를 선택합니다. 우측에 표시된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좌측 하단의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시작 버튼을 선택하면 로딩을 위해 센서 위치가 초기화되며 로딩은 필라멘트가 잘 추출되는지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로딩이 시작되면 테스트를 위한 필라멘트가 한번 나오며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면 중앙 하단의 정지 버튼을 선택하여 테스트용 필라멘트 추출을 정지합니다. 추출된 테스트 필라멘트는 손으로 직접 제거합니다. 이렇게 출력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측 상단의 홈 버튼을 선택한 후 좌측 상단에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선택하면 중앙 하단에 파일 버튼이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한 후 우측 하단에 외부 메모리 버튼이 있습니다. USB를 삽입했을 경우에 활성화가 되며 외부 메모리를 선택하면 USB 내부에 저장된 파일들이 보여집니다. 제작할 모델링 파일을 선택하고 문을 닫아준 후 좌측 하단의 시작 버튼을 선택하면 USB 외부 메모리에 있는 모델링 파일이 프린터기 내부 메모리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완료되었다면 USB를 제거해도 좋습니다. 온도가 충분히 올라온 후 준비가 완료되면 출력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